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 울리는 사기는 더더욱 늘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기승을 부리는 신종 사기를 파헤쳐봤어요. 신종 사기 탐구 생활. 먼저 남자들이 주로 당하는 신종 사기 사건이에요. 첫 번째, 입금을 잘못했다며 다시 입금을 해달라는 사기 사건이에요. 어느 날 서울 영등포에 사는 정모 군에게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자는 자기가 대출받은 돈이 은행 실수로 정모 군 통장으로 들어갔다며 돌려달라고 말했대요. 전화를 끊은 정모 군이 통장을 확인해 보는데 정말 5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다시 송금해주고 매너 있게 확인 문자까지 날려줬대요. 그런데 월말이 되자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태어나 대출이라고는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간 거 말고는 없어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확인해 보는데 오 마이 갓. 정말 정모군 이름으로 500만 원이 대출되어 있었대요. 알고 봤더니 그 낯선 전화의 주인공이 정모군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대출을 신청한 거였어요. 당연히 대출금은 정모군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남자는 정모군에게 전화 걸어 송금을 실수했다며 대출금을 빼돌린 거였어요. 여러분, 은행은 돈을 잘못 보내면 은행으로 직접 나와달라고 하지 전화해서 송금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전화해서 입금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꼭 은행에 먼저 확인부터 해보세요. 다음은 아르바이트 모집한다며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이에요. 경기도 안성에 사는 최모 군은 초보도 환영한다는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자, 앉으세요. 예. 인상 좋은 팀장님이 오시더니 일도 어렵지 않고 정직원도 금방 될 수 있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월급 지급할 때 필요하다며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로도 모자라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를 잠깐 달라고 했대요. 최모 군은 인터넷 뱅킹 정보랑 휴대전화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갔지만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취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팀장님 말대로 했대요. 며칠 뒤 최모 군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은 텅 비어있고 팀장님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때 띵동 하고 문자가 오는데 대출이 완료됐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알고 봤더니 팀장 녀석이 최모 군 이름으로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접속해 최모 군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한 후 대출을 받아 꿀꺽하고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취업이 절실해도 인터넷 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남에게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돼요.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사고 사기 사건이에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문모 씨는 퇴근하다 조수석 미러 쪽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내려봤는데 한 남자가 팔목을 감싸쥐고 다가오더래요. 문모 씨는 사고가 난 거라 생각하고 겁이 덜컥 났대요. 그런데 그 남자는 살짝 부딪힌 거라 괜찮다며 스마트폰 액정의 금간 것만 고치게 수리비를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주면 돈을 붙여주겠다고 했더니 자꾸만 꼭 현금으로 지금 달라고 보채더래요. 수상한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접촉사고를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어디냐 싶어 근처 편의점에서 돈을 뽑아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스마트폰 수리비가 비싼 걸 이용해서 일부러 깨져있던 스마트폰을 들고 차에 부딪혀 수리비를 뜯어내는 사기꾼이었대요. 여러분,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일단 경찰에 꼭 신고부터 하세요. 다음은 몽골 대통령을 앞세운 사기 사건이에요.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몽골 대통령 베스트 프렌드를 알게 됐대요. 그 남자는 몽골 투자 전문가로 몽골 정부 고위층과 함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면
몽골에선 아파트 20채가 생길 수 있다면서 투자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래요. 사기가 아닐까 싶어 갈등하는데 그 남자가 몽골 대통령이랑 게르에서 양고기 뜯는 사진까지 보여주더래요. 그 사진을 보고 믿음을 가진 이모 씨는 그동안 땀 흘려 모은 돈을 몽골 비밀 프로젝트에 전부 투자를 했대요. 그런데 몽골 대통령 베프가 돈을 받은 뒤부터 자꾸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가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냐고 물어보자 몽골인들은 칭기즈칸의 후예이고 유목민족이라 아파트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더래요. 이건 또 무슨 역사책 쌈 싸먹는 소린가 싶어 화를 내려는데 형사들이 들이닥치더래요. 알고 봤더니 몽골 대통령 베프는커녕 빚쟁이의 신용불량자였고 몽골 대통령을 내세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돈을 모아 외국으로 빼돌리려는 사기꾼이었대요. 여러분, 해외에 투자할 땐 꼭 관련 관공서에 문의를 한 후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다음은 중국 당나라 의수를 내세운 사기 사건이에요. 경주에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신모 씨가 중국 당나라 정통 침술과 뜸을 계승했다는 한의원 원장님을 찾아갔대요. 평소에는 증상이 어때요? 요즘 자꾸 피곤하다고 하자 원장님이 간이 안 좋은 거라며 등짝에다 참새똥 같은 뜸을 올려 불을 지피는데 인두로 지지는 듯 뜨겁더래요. 좀 참어. 이러다간 화상을 입을 것 같아 도저히 못하겠다며 일어나는데 원장님이 그럼 침을 맞아보라고 권하더래요. 신모 씨는 침은 아프지 않을 것 같아 그러자고 했는데 헐, 원장님이 침으로 신모 씨 등짝을 아주 벌집으로 만드는데 침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등이 자꾸만 부어오르더래요. 그래서 침도 됐고 약이나 달라고 하자 어디서 칡즙 비스무리한 거 한 잔 가져오더니 쭉 들이키라 하더래요. 시큼하고 비릿한 게 맛이 영 이상해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당나라 때부터 내려온 비법으로 숙성시킨 사람 오줌이라고 하더래요. 원래 사람 오줌이 간에 좋으며 지난 20년간 오줌 먹여 치료한 간암 환자만 200명이고 한 잔에 20만 원이라 하더래요. 신모 씨는 기가 찼지만 계속 여기 있다 몸만 더 상하겠다 싶어 얼른 치료비를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원장은 이름도 모를 중국인에게 구두로 침술을 배웠고 침술 면허증은 문방구에서 복사한 거였으며 지금껏 치료받은 다른 환자들은 모두 병세가 악화됐대요. 여러분, 병 고치려다 병 키우고 돈 버리는 일 생기지 않게 한의원을 찾을 때는 꼭 의사 면허를 확인하세요. 다음은 방송국 PD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에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 군이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남자가 다급하게 달려오더니 자기는 롤러코스터 PD이고 차에 지갑을 넣어놓고 차키를 잃어버렸다며 차키를 새로 만들 수 있게 5만 원만 빌려달랬대요. 당황한 김모 군이 만 하고 있자 PD님이 자동차 대리점에 같이 가자며 따라오라면서 먼저 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김모 군이 얼떨결에 자동차 대리점 앞까지 따라오자 차키 값이 알고 보니 15만 원이었다며 미안한데 1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방송국 PD이고 너무도 급해 보여서 부탁한 대로 15만 원을 뽑아줬는데 헐, 이번엔 자기 차가 방송용 특수 차량이라 잠금 장치도 특수해 85만 원이 더 필요하다며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싹싹 빌더래요. 김모군은 그 액수가 부담됐지만 지금껏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차문을 어떻게 해서든 꼭 열어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85만 원을 또 뽑아다 줬대요. 그러자 PD는 고맙다며 잠깐 세수 좀 하고 오겠다면서 화장실을 가더니 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대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뭐야 씨 없는 전화번호네 이거.
알고 봤더니 시간에 쫓기는 PD인 양 여기저기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며 폰을 쏙 빼놓는 게 사기 수법이었어요. 여러분, 룰코 제작진은 절대 시민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